아프리카 대륙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이곳의 슬럼가에서는 한 남자가 오토바이 택시를 몰며 사람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방 한 구석에서는 여성들의 핸드백이 수북히 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핏자국과 알 수 없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방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미 42명의 여성이 그의 손에 죽음을 맞이한 이유였습니다. 이 남자, 콜린스 주마이시 칼루샤는 경찰에 자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피를 흘릴수록 그들의 죄는 씻겼다. 이후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케냐의 뱀파이어. 콜린스 주마이시 칼루샤는 33세의 청년으로 케냐 나이로비의 무르크 슬럼가에서 오토바이 택시, 일명 보다보다를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다보다 운전사로서 그는 슬럼가 이곳 저곳을 누비며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과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고 성실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이 없고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며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그는 첫 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놀랍게도 그 피해자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칼루샤는 아내의 목을 조른 뒤 시신을 훼손하였고 일부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나이로비 외곽에 버려진 채석장에 유기하였습니다. 이 첫 살인은 그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이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범행은 교묘하고 집요했습니다. 그는 주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았고 실종되더라도 아무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칼루샤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거나 먹을 것과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들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왔고 그곳에서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여성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절단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옷이 벗겨진 상태였으며 시신 일부는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피를 뽑은 듯한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흡혈귀 살인범 또는 뱀파이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를 흘릴수록 죄가 정화된다고 말하였고 이는 종교적 광신의 일환으로 해석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7월 유럽 축구 결승전이 열리던 날 경찰은 칼루샤가 특정 여성의 실종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확인하고 체포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축구 경기를 시청 중이었고 체포 당시 저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 안을 수색하던 경찰들은 충격적인 물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십 개의 여성용 핸드백, 각기 다른 이름이 적힌 휴대전화와 심카드, 핏자국이 남은 나이프, 그리고 피가 묻은 옷가지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며칠 후 경찰은 나이로비 외곽의 폐 채석장에서 여성 시신 9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살해되어 있었으며 비닐봉지에 담겨 폐기되어 있었습니다. 칼루샤는 결국 자백하였습니다. 그는 42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인정하며 이 행위가 정화의식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8월 칼루샤는 케냐 나이로비의 기리기 경찰서에서 12명의 다른 수감자와 함께 탈옥하였습니다. CCTV는 꺼져 있었고 그 감시하던 경찰관들은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창은 안쪽에서 열려 있었고 그가 탈옥한 후 경찰은 수시간 동안 그의 실종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탈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내부자가 탈옥을 도운 정황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8명의 경찰관이 직위 해제되었으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칼루샤는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현재까지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탈출은 케냐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사람들은 다시금 공포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칼루샤의 변호인은 주장합니다. 그가 경찰에게 고문을 당했으며 자백은 강요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케냐 경찰은 이전에도 인권단체로부터 고문, 불법, 구금 등의 혐의로 비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들은 칼루샤의 범죄가 분명하며 수많은 여성들이 그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칼루샤는 광기 어린 사이코패스였을까요? 아니면 케냐 사회가 만든 괴물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연쇄살인이 아닙니다. 빈곤과 무관심, 부패와 불평등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케냐의 뱀파이어 콜린스 주말시 칼루샤. 그의 행방은 아직도 미궁 속에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여성을 위인하기 위해 어딘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교훈. 죄 지으면 천벌 받는다. 벼락 맞을 때. 끝.